바다 위의 유산,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밤의 제주 바다 리조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입니다. 서하윤 씨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리조트의 정식 매니저시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네를 지켜봤어. 3년 동안. 고아 출신이라고 했지? 그런 자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대단해.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자네에겐 배고픔이 있어. 내 아들에게 없는 것. 도연이를 만나보는 게 어때?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어색한 침묵. 3개월 후 결혼식장의 웅성거림. 리조트 매니저가 재벌 아들과 결혼한대. 신데렐라 스토리네. 근데 신랑 얼굴 좀 봐. 별로 기뻐 보이지 않는데?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신부 입장. 하윤 씨, 전 솔직히 이 결혼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 알아요. 당신도 알죠? 도연 씨, 괜찮아요. 저도 거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요. 네. 1년 후 회장 집무실. 하윤, 이번 투자건 자네가 맡아. 저요? 하지만 도연 씨가. 도연이는 판단력이 없어. 자네가 해. 이제 자네가 이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야. 회장님, 그런 말씀은 사실을 말하는 거야. 도연이도 알아. 자기가 무능하다는 거. 그래서 더 불행하지. 하지만 자네는 다르잖아. 자네는 이걸 원하잖아. 심장 뛰는 소리, 거칠어지는 호흡. 원합니다. 저는 다시는 아무것도 없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거야. 그 눈빛. 자네는 살아남는 사람이야. 밤, 침실. 도연의 목소리. 오늘도 아버지한테 칭찬받았어? 도연 씨, 괜찮아요. 익숙해요. 어릴 적부터 그랬으니까. 아버지 눈엔 전 항상 부족했죠. 근데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더라고요. 후계자를 찾았다고. 미안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거 다 가져요. 전 상관없으니까. 문 닫히는 소리. 3개월 후 요트 위. 파도 소리가 거칩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심장이. 약이. 가방에. 제가 가져올게요. 도연 씨, 회장님 좀 붙잡고 계세요. 하윤 씨, 빨리. 거친 바람 소리, 비명. 회장님. 물에 빠지는 소리, 급한 발소리들. 병원 복도, 삐 소리가 길게 이어집니다. 유족분이신가요? 고인께서 이송 중 사망하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장례식장. 며느님, 보험금 처리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만. 네, 보험사 직원분이시죠?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 기록상으론 고인께서 3일 전에 이미 사망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 서류. 며느님께서 서명하신 게 맞으신가요? 서류 넘기는 소리. 이건 제가 일주일 전에 서명한 건데. 분명히 위임장이라고. 이건 위임장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조기 청구서예요. 피보험자 생존 중에 청구된 거죠. 그럴 리가. 도연 씨가 가져온 서류인데.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도연 씨. 도연 씨 어디 있어요? 리조트 객실. 문을 열자 빈 방. 침대 위에 놓인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소리.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떨리고 있습니다. 하윤 씨. 이걸 듣고 있다면 전 이미 없겠죠. 당신은 저를 의심하겠죠. 제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 서류를 당신한테 가져간 것도 저니까. 하지만 하윤 씨, 그날 바다 위에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던 건 접니다. 제가 약을 찾으러 갔어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은 아버지를 붙잡고 계셨죠. 숨막히는 침묵. 근데 제가 가방을 열었을 때 약이 없었어요. 분명히 아침에 확인했는데. 그리고 그날 아침 당신이 아버지 가방을 정리하는 걸 봤어요. 전 알았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바꾸려고 하셨죠. 당신 몫을 줄이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려고요. 당신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셨대요. 찻잔 깨지는 소리,
하윤의 떨리는 손. 그 서류는 아버지가 준비한 함정이었어요. 당신을 시험하려고. 보험금 조기 청구서라는 걸 알면서도 당신이 서명할지. 그리고 당신은 서명했죠. 전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그 서류를 취소하자고. 하윤 씨를 믿어보자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심하신 거예요. 당신을 시험하기로. 그리고 그날 바다 위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너만 믿는다. 네가 증명해라. 내가 틀렸다는 걸. 하지만 전 목이 매는 소리. 전 증명하지 못했어요. 약은 없었고 아버지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모든 증거는 저를 가리키죠. 서류를 가져간 사람도 저고 마지막에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도 저니까. 하윤 씨, 당신은 살아남을 거예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게 당신의 재능이니까. 전 이제 아버지한테 가려고요. 용서를 구하러.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전 너무 무기력했어요. 당신을 지킬 힘도 아버지를 구할 힘도 없었어요. 그 서류는 당신 자신이 만든 감옥이에요. 평생 그 안에서 사세요. 저처럼. 녹음이 끝나는 소리. 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그냥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야. 핸드백에서 쏟아지는 물건들. 그중 작은 약통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심장약. 이게 왜 내 가방에? 플래시백. 그날 아침 무의식적으로 회장님 약을 자기 가방에 넣던 자신의 모습. 나중에 챙겨드려야지. 하지만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난 죽인 거야? 아니면 살리지 않은 거야?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장도연 씨 실종 신고 들어왔습니다. 해안가에서 옷까지 발견됐고요. 유서는요? 없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리조트 테라스, 하윤 혼자 서 있습니다. 서하윤 씨,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전 아무것도 숨긴 게 없어요. 그날 요트에서 회장님 약을 챙기신 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가방에 약이 없었을까요? 긴 침묵. 모르겠어요. 분명히 넣었는데. 부인,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닐 증거봉투 속 약통. 이건 부인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회장님 심장약이에요. 그날 아침 부인이 가져간 거 맞죠? 저는 부인 진술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통에는 부인 지문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서에도 부인 서명이 있고요. 전 몰랐어요. 그 서류가 그런 거라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서명하셨죠. 읽어보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잘못이냐고요? 새로운 목소리. 돌아보니 회장의 변호사 서하윤 씨. 회장님께서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한테만 맡기셨죠. 봉투를 건넵니다.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 작성하신 거예요. 만약 내가 의문사하면 하윤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회장의 필체. 하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게다. 자네를 시험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었어. 자네가 정말 괴물인지 아니면 단지 상처받은 사람인지. 그 서류는 가짜였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그저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려고 만든 거였지. 자네는 읽지도 않고 서명했어. 권력이라는 것 앞에서. 도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아들은 자네보다 약해. 하지만 착해. 자네는 강하지만 위험해. 그래서 난 선택해야 했어. 누구를 믿을지. 만약 내가 자연사했다면 이 편지는 의미가 없을 게야. 하지만 만약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 하윤, 자네는 이미 지옥에 있어. 스스로 만든 지옥에. 그 안에서 평생 살게 될 거야. 그게 내 판결이야.
편지가 바람에 날립니다. 회장님,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 심장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것.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해 두셨죠. CCTV, 녹음, 증인들, 도연 씨가 남긴 녹음도. 그것까지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진실을 남기는 것. 경찰이 수갑을 꺼냅니다. 서하윤 씨 살인 방조 및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쌉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않은 것, 그게 가장 잔인한 살인이죠. 파도 소리가 커집니다. 경찰차 사이렌. 리조트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차갑습니다. 6개월 후 법정. 피고인 서하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잘못인가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전 몰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한 겁니다. 그 서류를 읽지 않은 것도, 약을 챙기지 않은 것도 모두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죄인 아닌가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며 사는 거. 차이가 있다면 피고인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겁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 피고인 서하윤,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어둠. 3년 후 교도소 면회실. 하윤 씨. 낯선 여자의 목소리. 전 도연 씨의 대학 동기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편지를 내밉니다. 하윤 씨, 전 이제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아버지는 당신을 시험했지만 정작 사랑으로 감싸줘야 했던 건 접니다. 전 당신한테 아무것도 주지 못했어요. 사랑도, 믿음도, 안전함도. 그래서 이 편지를 남깁니다. 당신이 괴물이 아니라는 증언으로. 당신은 그저 너무 오래 혼자였던 사람일 뿐이에요. 언젠가 나오시면 바다를 봐주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리조트 바다를. 거기엔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용서는 못하겠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네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정말. 5년 후 출소. 파도 소리. 제주의 바다. 리조트는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윤 씨. 돌아보니 변호사.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전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됐네요. 네. 원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이니까요. 진짜 삶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는 따뜻합니다. 도연 씨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기셨어요. 당신 명의로 된 작은 카페 계약서. 당신이 나오면 여기서 새로 시작하라고. 왜? 그 사람은 사랑했으니까요. 끝까지. 서툴게. 하윤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갑니다. 회장님은 틀렸어요. 뭐가요? 저는 지옥에 있지 않아요. 그냥 살아있을 뿐이에요. 죄책감과 함께. 평생. 그게 지옥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속죄예요. 파도 소리만 남습니다. 끝없이 밀려오고 물러가는.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카페 문이 열립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겁지만 진실한.